자, 안녕하세요. 운영체제 11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챕터 6장,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즈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 즉, 서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 간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서로 공유하거나, 주로 스레드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뭐 쉐어드 메모리나 아니면 메시지 패싱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커런트하게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 어떤 공유된 데이터, 쉐어드된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때는 항상 이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데이터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코오퍼레이팅한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콘커런트하게 실행될 때, 동시에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때 실행 순서가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나 공유된 쉐어드 메모리 같은 것들이 데이터 인컨시스턴시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자,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통일성, 충실성을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콘커런트하게 실행되고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럽트가 발생해가지고 컨텍스트 스위치, 프리엠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인스트럭션 스트림에 어디에서 끊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프로세스가 들어와가지고 이 다른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그거를 자기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 이 데이터를 공유 안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유하면은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 인컨시스턴티, 데이터의 그 인테그리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패럴렐 엑스큐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어떤 simultaneously, 동시에 이 분리된 separate processing core, 분리된 CPU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produce consumer problem, 생산자 소비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생산자 소비자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죠. 생산자 P가 소비자 Q한테 데이터를 주는데 중간에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죠? 이 버퍼는 생산자도 쓰고 소비자도 읽고, 그래서 이걸 쉐어드 메모리로 구현할 수도 있고 메시지 큐로도 구현할 수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합니다.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얘는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얘는 읽고 싶을 때 읽고. 근데 만약에 콘커런트하게 동작을 한다 그러면 얘는 얘가 쉴 때 쓰고, 얘는 얘가 쉴 때 읽게 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패럴렐하게 동작할 때는 이해하기 쉽죠, 그죠? 만약에 얘가 두 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P가 돌고 있고 Q가 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패럴렐 하니까 한꺼번에 얘가 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는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요 위에서 콘커런트 할 때는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면, 자, 우리가 버퍼의 아이템, 지금 현재 버퍼에 몇 개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이 카운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테저 베리어블 카운트를 초과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0으로 초기한 다음에 새 아이템을 푸시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켜주고,
새 아이템을 꺼내갈 때마다, 소비자가 꺼내갈 때마다 1 감소시켜주는 이런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가 아이템을 생성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퍼가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버퍼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운트 뿔뿔을 통해서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 컨슈머 쪽은 카운트가 0이면 이제 버퍼가 비어 있으니까 do nothing을 하고 이제 꺼내오고 난 다음에 내가 꺼내왔으니까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듀서하고 이 컨슈머가 서로 동기화가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버퍼가 콘커런트하게 동작할 때는 P가 CPU를 획득해서 버퍼에 쓰고 Q가 CPU를 획득했을 때 버퍼에서 읽어 오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패럴렐하게 동시에 P와 Q가 같은 타임라인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동시에 실행된다면 얘가 쓰려고 하는데 얘가 읽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이게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이 투 프로세스는 분리돼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제대로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콘커런트하게 동작을 하면. 자, 카운트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프로듀스는 현재 카운트가 버퍼의 카운트가 이제 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프로듀스는 1 증가시키고 버퍼에 넣고 난 다음에 1 증가시키니까 이게 6이 되고 얘가 하나 가져가면은 다시 1 감소되니까 5가 되고 이렇게 사이좋게 실행이 되면 카운트 플러스하고 카운트 마이너스 한 개 빠졌다. 마이너스하고 이게 사이좋게 잘 실행돼 가지고 제대로 동작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4가 나오기도 하고 5가 나오기도 하고 6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프로듀스 컨슈머 예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 프로그램의 출력값이 얼마일까요? 자, pthread 예제입니다. sum이라는 전역 변수가 있고 이 sum이라는 거를 이제 초기화를 안 해줬노. 자, sum은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pthread 2개를 생성합니다. tid1, tid2로 해서 그리고 이제 pthread가 각각 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run이라는 함수를 thread로 create 해줬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thread는 pthread join 해서 얘 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pthread가 하는 거를 보니까 i는 0에서 만까지 만 번을 sum을 1 증가시키네요, 그죠? 그리고 pthread exit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메인 스레드가 있는데 이 메인의 스레드가 두 개의 스레드를 tid1을 크리에이트하고 tid2를 크리에이트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쭉 tid1과 tid2가 요 세 개가 사이좋게 콘커런트하게 실행이 되는데 얘는 조인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 웨이트 큐에 기다리겠죠. 얘들이 끝날 때까지. 그럼 얘들이가 이제 서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면서 콘커런트하게 실행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TID1이 쭉 실행하다가 TID2한테 CPU를 넘겨주면 TID2가 실행하다가 TID1이 실행하다가 TID2가 실행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 둘이가 이제 스레드이기 때문에 코드 스페이스는 공유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페이스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sum은 0, 이게 이제 공유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스레드 TID1과 TID2가 서로
이 썸을 공유해가지고 이 썸을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러면은, TID1은 만까지 증가시키니까 썸이 만이 되겠죠. 그런데 TID2도 똑같이 썸을 만까지 증가시키니까 2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만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예제 6.1인데 원점C 해가지고 P스레드를 안 줬구나. 마이너스 P스레드 그래서 A.out 하면 와 바로 나왔네요. 이게 하다 보면 2만 이렇게 정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다가 16,833이 나오기도 하고 19,099가 나오기도 하고 19,385가 나오기도 하고 희한하죠. 그죠? 지 맘대로 나와요. 그죠? 정상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지 맘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스레드를 좀 분리를 해봅시다. 아까 프로듀스하고 컨슈머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런1과 런2를 분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런1 스레드는 이제 증가를 시키고 런2 스레드는 감소를 시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프로듀스 컨슈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TID1과 TID2가 이렇게 실행되다가 이렇게 실행되다가 이렇게 실행되다가 이렇게 실행되는데 어쨌든 이 썸을 10,000번 증가시키고 10,000번 감소시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가지고 썸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초기화를 안 해줬네. 여러분들은 이런 버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전역 변수라서 0으로 해도 초기화를 안 해줘도 정상 동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상하게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걸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0이 나올 때도 있고 7,445가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3,128이 나올 때도 있고 0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제가 10,000 정도 하니까 이제 자주 발생했는데 이거를 한 100 정도로 하면은 또 발생을 안 해요. 이러면은 100 정도로 하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그죠? 그래서 100으로 테스트 해보다가 오 프로그램 잘 짰다 이러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게 더하기가 1000 넘어가고 1000 넘어가면 간헐적으로 한 번씩 발생하고 한 10,000 정도 되면 이제 자주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예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해가 되지. 약간만 코드가 복잡해져도 이런 문제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이해를 해야 저런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C 프로그램으로 봐서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하고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한 개의 문장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기계어 레벨로 내려가서 따져보면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더하기 1은 카운트 뿔뿔은 카운트에다가 카운트 더하기 1 하는 거하고 같죠. 그죠? 요 문장이니까 실제로 기계의 명령에 보면 이제 레지스터 1에다가 카운트를 카운트 값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ove R1에다가 카운트라는 메모리 영역에 있는 거를 옮겨라. 이렇게 이제 기계 명령어가 구성될 것이고 얘는 1 더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add 해서 R1에 있는 거를 1하고
1 값을 더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뭡니까? 카운트에다가 move 카운트라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레지스터 1 값을 쓰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로드 이거를 무브로 안 하고 로드로 할 수도 있고 스토어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더 낫겠다. 로드 스토어. 그죠? 로드 애드 스토어.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카운트에 있는 거를 레지스트2에 보냈다가 레지스트2의 값을 1 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레지스트2에 있는 값을 카운트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로드 애드 했으니까 서브 혹은 add -1 하든지 그리고 이제 스토어 요런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들이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CPU가 쭉 CPU 획득해서 쭉 실행하다가 여기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리줌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여기서 리줌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해서 여기서 리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거나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발생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5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add 하는 프로듀서가 요 5 값을 이 레지스터 1에다가 R1에다가 읽어왔어요. R1에다가 이제 5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1 더해가지고 R1이 6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싹 발생해요. 그러면은 요 레지스터 정보를 컨텍스트를 세이브 해놓고 얘는 웨이트 큐에 가서 기다리죠. 그죠? 그리고 레디 큐에 다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리스토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 2를 카운트에서 읽어오죠. 그러면 이제 얘는 또 5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지스터 2를 1 빼요. 그러면 4가 됐죠. 그죠? 카운트가 4가 됐죠. 아직 레지스터 2에다가 읽어왔으니까 레지스터 2가 4가 됐어요. 그죠? R2가. 그걸 가지고 이제 카운트에다가 레지스터 2 값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4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이제 레디 큐에 다시 갔고 이제 얘가 다시 리스토어 됐죠. 그죠? 그러면 이 리스토어 된 요 레지스터가 다시 복원했을 때 보니까 할 일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즉 R1에 있는 이 레지스터 6에 있는 R1에 있는 이 6이라는 값을 여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4가 돼 있는데 6을 써버려요. 그럼 목적은 얘는 1 더하고 얘는 1 뺐으니까 다시 원래 5로 와 있어야 되는데 6이 돼버렸죠. 그 반대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면 또 반대 현상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5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인스트럭션에 어디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얘의 데이터 컨시스턴시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레지스터 1과 레지스터 2 값이 피지컬 레지스터로 같은 레지스터지만 콘커런트하게 실행이 되면 얘가 스케줄러, 즉 인터럽트 핸들러가 레지스터 정보를 세이브 시켰다가 다시 또 리스토어 하는 이 컨텍스트 스위치 과정에서 이 레지스터 값이 지 맘대로 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죠? T0, T1, T2, T3, T4, T5 이렇게 이제 그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프로듀서가 이제 1번 명령, 2번 명령, 아까
예를 든 거하고 비슷하네요. 1번 명령, 2번 명령까지 했는데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한다죠.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면 컨슈머가 들어와서 레지스터 2, 카운트 1, 카운트 2 얘가 1번이죠. 그죠? 2번 그 다음에 또 프로듀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프로듀서의 3번 명령 다음에 프로듀서의 3번 명령 이런 이제 오더로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좀 극단적이지만 얘가 이제 레지스터 1의 값이 5였다가 6이 됐는데 컨텍스트 스위치 됐다가 얘가 5였다가 4가 됐는데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면 얘는 6 카운트에다가 6을 써버리고 얘는 또 카운트에다가 4를 써버리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카운트 값이 4가 돼버립니다. 그죠? 아까 6이 되는 건 또 해봤으니까 이런 이제 4가 되는 케이스, 6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정상적으로 5가 되는 케이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시퀀셜한 엑스큐션, 즉 프로듀서하고 컨슈머 이 두 개의 인스트럭션이 어떤 순서로 시퀀셜하게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인터리브드 되면 이것도 이제 중간 사이사이에 프로듀서의 코드 사이사이에 컨슈머의 코드가 끼어 들어간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인터리빙이라고 보면 임의적인 순서로 이렇게 인터리빙 된 이런 코드들이 마구 실행이 되면은 데이터의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한다는 거죠.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아주 저건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딱 만든 거고 우리가 그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경쟁 상태, 경쟁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레이스 컨디션은 어떤 상황인데 여러 개의 프로세스, 2개 이상의 프로세스, 이걸 스레드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same 데이터 혹은 shared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콘커런트하게 우리가 액세스하거나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실행의 아웃컴은 결과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액세스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황이라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레이스 컨디션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 어떤 특정 시간에 only one process, 즉 한 개의 프로세스만 그 shared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예제 같으면 카운트 변수겠죠, 그죠? 그럼 별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세스 동기화라는 거는 이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액세스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바 스레드에서는 이 레이스 컨디션을 만드는 게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자바는 이제 약간 특성이 다르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레이스 컨디션 1을 가지고 new runnable 1 해가지고 new thread run 1, new thread run 2 아까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하고 조인 우리 예제 그 pthread로 돌려본 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런너블을 카운트를 0, 이건 저기에 잘해줬네.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 런을 카운트 뿔뿔 해가지고 10,000번 돌리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는 실제로 돌려보면 요 카운트 제로가 공유 데이터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 클래스 런너블 1을 이렇게 new class runnable 1
new runnable 1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run 1과 run 2가 별도의 객체가 되고 run 1의 객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하고 run 2의 객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변수가 객체가 다르죠. 인스턴스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 run 1에 있는 카운트하고 이 run 2에 있는 카운트가 영역이 달라지죠. 그죠? 이 카운트하고 이 카운트가 메모리 영역 힙의 다른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상태가 아니죠. 레이스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력도 이렇게, 출력도 보면 이제 run1의 카운트, run2의 카운트. 이래가지고 이제 run1과 run2를 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스태틱 변수를 써보자는 거죠. 자, runnable2라는 클래스는 이 2의 이 카운트라는 멤버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하면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요 밑에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runnable2라고 해서 생성을 해서 이제 스레드 두 개를 생성해서 하면은 요때 runnable2는 뭐가 됩니까? 클래스 변수가 되죠. 그죠? 스태틱 변수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기 때문에 runnable2.count 해가지고 이 runnable run1이 가리키는 객체 참조 변수하고 run2가 가리키는 객체 참조 변수가 실제로 count라는 클래스 변수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레이스 컨디션 1에서는 이렇게 만개 해가지고 따로따로 출력하니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레이스 컨디션 2에 가서는 얘가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공유된 runnable2 클래스 변수의 카운트를 이렇게 출력해보면 14503 15088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죠. 그죠? 거의 뭐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그죠? 10,000 정도 하면은 예외 없이 발생하고 얘를 한 100 정도 하면 괜찮을 거예요. 200 정도 발생 안 하는데 얘를 1000 정도 주면 발생 안 하네요. 그러면 한 5000 정도 줄까? 이제 약간 발생하네요.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한 5000 정도 주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이제 스레드 간에 자주 일어나고 예외 상황이 그 레이스 컨디션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제를 연습 문제 하나를 소개하자면 6.6번 문제. 레이스 컨디션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deposit amount, withdraw amount, 계좌 이체를 할 때, 자, 계좌 이체할 때도 이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뭐냐면은 계좌 이체라는 거는, 이체라는 행위는 우리가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용돈을 주려면 아빠 계좌에서 출금을 해서 withdraw를 해서 그 다음에 입금을 하는, 디파짓을 하는 요 두 개의 행위가 같이 일어나야 계좌 이체가 성립이 되죠. 그죠? 근데 출금을 했는데 입금을 못하면 이거는 심각하죠. 내 돈은 나갔는데 아들은 돈을 못 받았어. 그럼 은행한테 따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으로 다루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특히 나중에 가서 데드락 부분에서 8장의 데드락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7번을 보면 우리가 간단한 스택이죠. 그죠? 푸시, 그 다음에 팝 할 때도 어떤 데이터가 레이스 컨디션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레이스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법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우고 나서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하는 문제를 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디파인을 했고 그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임계 영역 문제로 우리가 한번 디파인을 해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어떤 프로세스 n개의 프로세스 p0부터 pn-1까지 n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어떤 우리 세그먼트 오브 코드 어떤 코드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임계 구역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쉐어드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즉 업데이트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른 프로세스하고 공유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은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할 수 없게 만들자. 실행을 할 수 없게 만들자. 그러면은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말은 쉽습니다. 그죠? 개념은 쉽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어떤 투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섹션을 동시에 at the same time에는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프로세스들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오퍼레이티브리 공유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스 코드 영역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엔트리 섹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코드 영역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섹션에 나오는 코드 영역이 있을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아닌 난 크리티컬 섹션이 있을 거죠.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엔트리 섹션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엔트리 섹션에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한다고 이제 우리가 퍼미션을 허가를 얻어가지고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에서 실행하고 허가를 얻었으니까 허가를 반납해야 되겠죠. 그죠? 엑시트 섹션에서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리메인더 섹션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거 앞에서 본 예제에서는 카운트 플러스 하는 요 영역 그 다음에 카운트 마이너스 하는 요 영역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보면 요 플러스 하는 동안 요 인스트럭션이 3개로 나눴죠. 그죠? 얘도 3개로 나눴죠. 그러면 요 영역이나 요 영역에서는 절대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뒤에서 방법은 쭉 나옵니다.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냐.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치고 얘를 그냥 한꺼번에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인계 영역. 그리고 이 인계 영역에 내가 인계 영역에 진입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를 엔트리 섹션이라고 하고 그 진입해서 나왔다는 거를 이제 엑시트 섹션 이라고 보면 나머지 이제 영역은 난 크리티컬 섹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 구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뭐 어떤 while true로 해가지고 실행되는 동안에 엔트리 섹션이 있고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해가지고 이 엔트리 섹션을 지나면 크리티컬 섹션으로 가서 이게 끝나고 나면 엑시트 섹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메인더 섹션을 쭉 실행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제너럴 스트럭처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전형적인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풀 때 목표 요구사항이 뭐냐?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뮤추얼 익스클루전, 즉 상호 배제를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그죠? 왜냐면 어떤 프로세스 PI가 있으면 얘가 크리티컬 섹션에서 실행 중일 때 다른 프로세스들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가 없다. 원래 이거 하려고 했으니까 상호 배제는 기본입니다, 그죠? 이거 상호 배제가 안 되면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할 수가 없고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을 인계영역 문제를 풀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상호 배제는 디폴트로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상호 배제를 적용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되돌아가기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기하가 발생합니다. 되돌아가는 이제 처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되돌아가 걸린다. 교차로에서 우리 그 4차로에서 차가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딱 와가지고 꽉 막혀 있으면 아무도 이 길도 더 진행을 할 수 없고 이 길도 진행할 수 없고 이 길도 진행할 수 없고 이 길도 진행할 수 없죠, 그죠? 이런 걸 이제 데드락 상황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데드락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프로그레시브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있는데 아무도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지 못하는 postponed indefinitely, 그러니까 무한대로 진입이 연기되는 그런 상황.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P1, P2, P3가 있는데 얘가 아무도 여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뭔데?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디드 웨이팅, 한정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하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P0, P1 쭉 해가지고 PN이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살펴볼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진입하고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애가 또 진입하고 그 PN은 또 중간에 앞에 얘가 다시 들어와서 또 진입하는 바람에 얘는 평생 가도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그게 이제 바운디드 그 스타베이션 기하라고 하고, 이 기하가 발생하는 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한정시켜라는 거죠. 바운디드 웨이팅. 그래서 어떤 리미트를 줘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항상 우리가 제한적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만족되어야지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을 풀었다, 인계 영역 문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푸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걸 잘 안 써요. 이게 다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데드락이나 스타베이션은 발생하면 그때 뭐 해결하든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avoid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 운영체제 커널 영역에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는 예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포크에도 상존한다는 거죠. 자, 운영체제 커널 입장에서 봅시다. P0가 포크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P0가 포크했으면 얘한테 우리가 어떤 PID를 부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PID를 리퀘스트 했어요. 그래서 next availability PID가 2615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리턴해 주려고 했는데 얘도 포크를 해요. 그러면 2615를 또 리턴해 줘요. 그러면 얘의 P0가 포크한 요 차일드도 2615고 P1이 포크한 요 차일드도 2615고 이 PID가 서로 같으면 얘하고 그 프로세스 충돌이 나죠. 데이터 인컨시스턴시가 깨진 거예요, 그죠? 교수님 뭐 이거 그럴 일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봤듯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PID가 2615면 새로운 PID 리퀘스트가 오면 뭘 해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2615까지 했으니까 2616까지 증가시켜서 얘를 리턴해줘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증가 뿔뿔이잖아요. 그러면 또 인스트럭션이 나눠지죠.
그러면 얘가 나눠진 상태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돼가지고 또 얘 하면 얘는 아직까지 2615니까 얘도 2615로 주고 얘도 2615로 주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죠? 우리가 인스트럭션 레벨, 그러니까 기계어 레벨로 생각하면, 어셈블리어 레벨로 생각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푸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쭉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거, 싱글 코어에서 생각하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을 진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쉐어드 베리어블에 접근을 하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하기 위한 요 세 가지 인스트럭션, 로드, 애드, 스토어, 요 세 가지 인스트럭션을 하는 동안에는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터럽트를 요 시간 동안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 방법은 좀 복잡해지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커런트 인스트럭션의 시퀀스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죠. 그죠? 그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프리엠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버리니까, 인터럽트를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쉐어드 데이터를 그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반면에 멀티프로세스 환경에서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코어가 여러 개 있으면, 코어가 여러 개 있는데 내가 인터럽트를 막았어. 그러면 다른 코어에 가서 얘가 실행하면 또 얘도 막아야 되잖아. 얘도 막아야 되잖아. 얘도 막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세스 인터럽트를 다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 성능이 효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만 시스템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행히 살펴봐서 인스트럭션이 3개니까 괜찮은데, 이 싱크로나이즈드 영역이, 그러니까 동기화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이 굉장히 긴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자주 실행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멀티 프로세싱의 장점, 멀티 스레딩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꾸 인터럽트를 막아버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단순한 해결책 말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로버스트한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보자는 거죠. 선점형, 프리엠티브한 커널하고 난 프리엠티브한 커널이 있다는 거죠. 자, 프리엠티브한 커널은 먼저 난 프리엠티브한 커널을 살펴보면, 프리엠티브를, 그러니까 선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 커널 모드가 이게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 커널 모드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이 볼런티어리 일드 할 때까지는 그냥 그 CPU를 계속 쓰게 해주니까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하는데, 내가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1을 다 첨가시킬 때까지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아예 경쟁 상태가 안 발생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케줄로 할 때도 공부했지만, 난 프리엠티브 커널을 현대적으로는 안 쓰겠죠. 그죠? 성능이 느린데. 그래서 대부분 프리엠티브 커널을 쓴다는 거죠. 훨씬 더 장점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장점이 많은 걸 아예 안 쓰거나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프리엠티브 커널은 이 프로세스가 중간에 언제든지 프리엠션 될 수 있어요. 그죠? 선점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기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고 다루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얘가 훨씬 더 리스판시브니스하기 때문에
응답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를 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임계 영역 문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렘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계 영역, 즉 얘가 만약에 크리티컬 섹션, 얘가 만약에 콘커런트하게 실행되거나 혹은 패럴렐하게 실행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 그 어떤 문제죠?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파일 같은 것도 공유 자원에다가 동시에 액세스하는 상황. 이건 무슨 상황이죠?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황. 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영역, 코드 영역 이제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했을 때 이 크리티컬 섹션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사용을 하더라도 콘코런트하게 실행되거나 패럴렐하게 실행되더라도 그러면 이 데이터의 인컨시스턴시, 데이터 인테그리티,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동기화라는 거죠.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문제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